오늘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아우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브랜드,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패션계의 스텔스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드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채널이 뭔가 패션의 성지라고 할까요? 오늘의 주제나 기방시 이런 공신력 있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들이 놓치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대중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나라의 브랜드를 소개하기엔 껄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이 소상공인들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브랜드,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늘도 이 컨텐츠를 통해서 기상하기를 꿈꾸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알 권리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의 한 90% 정도는 구독을 안 하셨을 텐데 지금 빨리 구독 누르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브랜드 소개라든지 제가 산 옷들을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 채널의 특징이 컨텐츠가 언제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쩔 땐 2주씩 걸리고 어쩔 땐 한 달 뒤에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뜰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괜찮은 컨텐츠가 나왔을 때 혹시 여러분이 놓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채널 자체가 신뢰성이 좀 있어 보이려면 브랜드의 역사를 잠깐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 이제 통용되고 있는 트렌드인데 저는 그런 거를 딱히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자면은 51년도에 요게 설립이 됩니다. 골드윈이. 그러고 나서 64년도에 일본 올림픽 팀 유니폼을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코어룸 같은 브랜드인 거죠. 그리고 68년도에 스키를 탈 때 입을 수 있는 스웨터를 얘네가 제작을 합니다.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키복이라는 게 딱히 없고 두꺼운 스웨터들 뭐 이런 거 입고 스키를 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챔피언, 노스페이스 이런 미국에 있는 브랜드들을 일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들어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좀 커지기 시작한 건데, 이 브랜드를 예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얘는 스키복 만드는 회사 아닌가?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액티브 웨어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 건데, 생각나는 브랜드가 또 하나 있죠? 살로몬. 제가 뭐 살로몬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브랜드가 진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겨울 스포츠, 기술력, 한동안 또 이렇게 득보로 지내다가 포멀, 스트릿, 테크웨어 이런 애들이 짬뽕이 되는 패션이 인기를 얻으면서 요즘에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골드윈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매력이 일단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브랜드고,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살로몬은 기술하고 감성이 좀 들어갔다면 골드윈은 기술력하고 디테일. 한국도 요즘에 보면은 옷을 뭐 진짜 잘 만들지만 일본 브랜드들이 또 이 오타쿠적인 면이 살짝 있어서 얘네도 옷을 참 잘 만듭니다. 특히 골드윈은 다른 건 잘 몰라도 아우터는 진짜 예쁘게 만드는데, 이쁜 것뿐만 아니고 얘네가 스키복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패브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뭐 디테일이 이런 주머니 안에 속주머니, 후드를 조이는 쫄쫄이 끈, 아니면은 벨크로 꾸지직이라고 그러죠. 이런 소재들을 봤을 때 얘네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점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아우터 사실 때는 돈을 좀 그래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 연도에는 내가 진짜 죽어도 뭘 산다, 몇 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잠바만 입었더니 이제 지긋지긋해서 내가 아이템을 꼭 득템을 한다, 이럴 시기가 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100% 마음에 드는 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잠바에서 마음이 떠났어. 이제 뭔가를 또 찾아야겠어. 좀 아쉬운데 아이템을 또 하나 억지로 사요. 그러다 이제 골드윈 같은 브랜드를 알게 되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러면서 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돈 없어서 못 사는 것보다 더 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골드윈을 검색을 해봐도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는 골드윈이 샌프란시스코에 매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스타에 광고가 떠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얘네 예사롭지 않다, 디자인 잘한다, 더 뜨기 전에 이거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골드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크테릭스 그만 입으세요. 이제 고프코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갖고, 래퍼들이 이건 하도 입어대갖고 꾸안꾸 느낌보다는 홍대 갱스터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직도 여러분이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이 뒤에 나올 양질의 컨텐츠를 제가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신나게 나머지 컨텐츠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웹사이트에 가서 얘네가 어떤 옷을 만드는지 살짝 보자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 심상치 않죠. 화성인 듯한 어떤 우주적인 느낌, 그리고 보통 이렇게 광대뼈가 확 들어간 국적불명의 모델을 썼다. 그럼 얘네가 지금 오늘 일을 한번 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보니까 2024년 스프링 서머 컬렉션이 벌써 나온 것 같아서 그거부터 살짝 보고 가면 이런 얇은 아우터 같은 거, 전문 용어로는 잠바라고 하죠. 그 외에 뭐 셔츠나 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전반적인 옷들의 디자인이나 느낌을 좀 봤을 때 아직까지 스프링 서머가 강한 브랜드는 아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우터는 얘네가 기가 막히게 만드니까 아우터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아우터웨어. 미국에서는 이 카테고리를 아우터라고 안 하고 아우터웨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알아두시면 온라인 쇼핑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활 영어까지 같이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이니까 다시 한번 구독 안 하셨으면은 지금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얇은 자켓류들은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다운 자켓, 패딩 요런 애들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스프링 서머 시즌 옷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겨울 옷들은 세일에 들어가는데 그때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스프링 서머가 나올 때가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패딩을 세일 가격으로 장만한다? 너무 좋겠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제품이 펄텍스 퀀텀 다운 파카. 딱 보면 첫인상이 색깔 이쁘다, 따뜻하겠다. 특히 내가 모기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런 분들은 이거 지퍼 끝까지 올리면은 코까지 덮겠죠. 닌자 바로 되는 건데, 자켓 컬러도 보시면은 말년 병장들에서만 볼 수 있는 깔깔이 색깔 바이브거든요. 이거 색깔 잡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허락해야지 나오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색깔 굉장히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할 때 한 가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게, 사진을 진짜 못 찍어요. 얘네가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애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사진이 안 예쁘다 이거죠. 모델이 착장을 하고 있는 샷을 봐도 뭔가 이 동네에 두부를 사러 나온 아저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진만 엄청 이쁜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라 같은 이런 스파 브랜드들 사진 너무 예쁘게 찍잖아요. 근데 막상 입어보면 그 느낌이 안 나고 원단이 되게 후질근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기대치가 낮았는데 제품이 좋은 뭐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딱 보시면은 이제 후드를 조이는 요 쫄쫄이, 그리고 투웨이 지퍼. 배 나온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능이죠. 이건 지퍼에 달려있는 스트랩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보면은 손이 편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소재와 디자인을 썼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매에 있는 벨크로, 뿌지직도 보시면은 일자로 딱 끊을 수 있는 걸 둥글게 재단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다 돈이거든요. 얘네가 이만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제가 최근에 땡스기빙 기간 동안에 구입한 3디멘셔널 다운 자켓이라는 제품인데 3차원이란 얘기죠. 제가 나중에 착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오리털이 3차원적으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신기한 패턴을 갖고 있는 옷입니다. 이게 이 자켓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진으로만 봤으면 안 샀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뉴욕에 팝업 매장이 한번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처음 보게 됐는데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마음속에 좀 품어두었다가 잘 때 꿈에 계속 나타나서 결국엔 사게 된 거죠. 얘네가 미는 색깔은 이 겨자색 요 컬러인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블랙 컬러를 샀고, 눈에 띄는 특징은 여기 뭐 사진에 이게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패브릭의 광택이 굉장히 예뻐요. 일반인들이 내는 물광이 아닌 잔잔한 연예인들이 내는 물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반짝임을 갖고 있는데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립스탑 원단을 사용을 했고, 지퍼 같은 부분도 보면은 잠그게 되면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천천히 여기저기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이템은 V넥 오리털 가디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사진도 사진인데 코디도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모델의 표정과 이 착장,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가는 느낌밖에 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이템은 사실 김밥녀가 구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라지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템도 영상 뒷부분에 제가 착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랙 컬러를 샀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시꺼먼 색깔은 아니고 짙은 먹색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코디하기에도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뭐 네이비, 베이지 이런 컬러들도 있는데 특히 베이지로 갈수록 이 로고가 너무 눈에 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골드윈 로고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100%
백설 냉동 공장에서 일하는 유니폼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게 약간 신경 쓰이신다면은 어두운 색 컬러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몇 개의 아이템들은 제가 이 아크테릭스의 대항마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켓들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펄텍스 실드 에어 올 웨더 자켓.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아크테릭스의 베타 자켓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베타 자켓이 요즘에 살짝 오버한 게 얘네가 슬림 핏으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실제 등산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실루엣이지만 이건 밖에서 입기에는 멸치가 아니고서는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레귤러 핏으로 나오는 옷이라 훨씬 예쁜 것 같고, 물론 옵션 색상들을 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컬러 조합이 있는 모델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가시면 되고, 이것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어텍스가 아니네, 이거 방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고어텍스가 방수 원단에서 원탑인 거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렇다고 후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몬 수학이 가장 유명할 수는 있지만 공문 수학을 해서도 산수를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펄텍스 실드 에어가 뭔지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가서 딱 보면, Pertex Shield Air uses an air permeable nanofiber membrane to provide extremely breathable and durable waterproof protection. 방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어텍스는 일반 고어텍스 그리고 고어텍스 프로 이 정도밖에 없지만, 펄텍스 얘네는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골드윈이 많은 원단과 기술을 적시적소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펄텍스 실드 에어 마운티니어링 자켓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뭐 전에 봤던 모델하고 비슷한 실루엣인데 이 자켓의 특징은 어깨 라인의 패턴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뭐 라그란으로 가던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런 어깨에서 딱 잘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이거 3dimensional design with sleeves for better mobility 이렇게 써있거든요. 한마디로 움직임을 더 편하게 하는 그런 패턴이다,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은색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거 다른 색으로 가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음새가 없이 일자로 이렇게 쭉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그물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디오로 보면은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걸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교통카드 같은 거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다, 이런 매력 또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고어텍스 프로 3L 자켓이라는 모델인데, 앞에서 봤던 펄텍스 올 웨더 자켓이랑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단지 다른 점은 겨드랑이 부분에 벤틸레이션이 있어서 지퍼를 열고 닫으면서 체온 조절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요게 굳이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품은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크테릭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결국에는 사버렸는데, 일단은 비옷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세일을 엄청 하고 있으니까 안 사는 거는 손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핏이 역시 에이시안 브랜드여서 그런지 아크테릭스 베타 자켓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아크테릭스에서 남자 스몰 미디엄 라지, 여자 라지 엑스트라 라지 다 사봤는데, 어떤 건 기장이 너무 길고 어떤 건 소매가 너무 길고 어떤 콤비네이션을 해도 이게 저한테 잘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골드윈 자켓은 확실히 저한테는 적어도 잘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혹시 요정 핏이다, 그리고 내가 배가 살짝 있다, 요러면은 골드윈 쪽으로 가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리털 가디건은 기본적으로 약간 꾸안꾸 느낌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회색 후드티, 검은색 비니, 그리고 루스핏 청바지에 살로몬 XT6를 신으면서 동네 그냥 시장 가는 느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진이 당연히 실제 모습보다 비율이 훨씬 좋고요. 김밥녀가 아픈 무릎을 희생해가면서 만들어낸 비율입니다. 이게 그 정도는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디멘셔널 다운 자켓은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입체적인 파드라 그럴까요? 이걸 매일 봐도 신기한 자켓인데, 오히려 이렇게 두꺼운 자켓을 입을 때는 털모자를 써서 너무 헤비하게 가는 것보다는 캡 같은 걸 써주면서 자켓에서 날 수 있는 좀 부한 느낌을 덜어주고, 또 비슷한 느낌의 광택이 살짝 있는 구두를 신어주면서 너무 캐주얼하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을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자켓의 총장이 짧은 편이어서 아랫부분을 쫄쫄이 끈으로 조여서 너무 미셸린 타이어처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밑에를 풀어주면서 아래로 뚝 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덜 둔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입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존버하고 계시면 제가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존버하세요.